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2,000원에 25%예요.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한 몇 개월 됩니다. 유상증자 할 때. 네. 그래도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뭐 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시 30분을 기점으로 네, 이제 상한가에 진짜. 들어갔는데 네.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분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건 매수 가격이 너무 좋아서거든요. 네, 사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정말 대시세를 한번 냈다가 진짜 끝도 없는 하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었지만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 22,000원은 정말로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가격대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분봉상 보니까 저도 이제 박셀바이오 분봉을 지금 방금 봤는데 네.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강한 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HLB 사태가 다른 제약바이오에 안 좋은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지금 끌어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로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갭상승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중 25%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물량 중에 한 30%는 내일 시초 갭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저는 4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기술이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정말 강하고 빠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부 물량은 이제 수익 실현한 이후에 저는 나머지 물량은 한번 목표가를 4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아래로 바뀐다. 지금 2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매수가잖아요. 이 22,000원을 저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갑자기만 밀려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보게 되면 절대 손절 못 해요. 그러니까 2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다시 이제 잡아주시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일 시초 갭상승의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참 오늘 같은 흐름 잘 참아내신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좀 4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예,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가온전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66,0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요. 네, 사자마자 좀 밀려가지고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가장 또 고민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나날이 구리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고, 네. AI로 인해가지고 전력 수요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어제 오늘 폭락하는 바람에 네. 매우 실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가온전선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네, 그럼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구리의 현물, 선물 가격의 톤당 $10,000 기조를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의 경우에는 지금 1,775달러 기조. 이 기조가 약 3개월간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2분기 내지 3분기에
구리 판가가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이익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또는 전선주에 굉장히 큰 어떤 수익성의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이게 3개월 이상 톤당 $10,000에서 한 $11,000 기조를 좀 계속해서 좀 유지했던 케이스가 없었어요. 구리 가격에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구리 수요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실제 수요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최근에 어떤 구리 가격의 어떤 급등은 투기성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AI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는 관점에서 구리는 계속해서 그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진입했던 단가 가액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좀 너무 고가에 그것도 비중 50%라는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실었다는 것이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 단기 추세는 한 69,000원대를 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아직은 56,000원대를 좀 더 지지해 준다면 아직 뭐 명확하게 추세는 좀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어떤 상황들 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가 다시금 시세를 좀 내면서 전체적인 뭐 시장의 어떤 단기성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좀 더 유입된다면 전선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상승의 관점에서에 대한 이익치를 좀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매입가에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5%만 남기시고 전량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선주의 진입이 저는 굉장히 좀 늦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해당되는 자금이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일부 원금에서 일부 확충된 현금을 다른 섹터에 좀 매수를 한다면 저는 대형주의 조정 종목들을 좀 더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나. 여기서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현대차 계열의 부품주들,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HL 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주의 수급이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전선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거의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 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많은 참고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데 힘 꼭 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한국 무브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650원이고요. 80%. 80%요. 네. 비중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지금 손절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물도 아이고. 못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올해 답답하실 내내 것 계속 같아요.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께 한번 전략 여쭤볼게요. 네, 한국 무브넥스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네. 부정까지는 아니고 두 분 다 중립이시긴 하시네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의 50% 가까이 좀 내려왔는데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쉽네요. 어떤 게요? 일단 기업의 선택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매수의 가격 그리고 이제 비중이 80%라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도 추가 매수 혹은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와 이제 비중을 놓고 고려를 해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요 버티는 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버텼을 때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현대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저 PBR이라고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PBR이 1이 안 된 기업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현상들을 이제 말하는데
한국무브넥스라고 하는 기업 또한 저PBR이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었다라고 PBR 수치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자동차주 오늘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제 순환매가 조금씩 들어왔고 또 이제 오늘 한국무브넥스의 이제 수급을 보니까 그동안에 끊겼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또 한번 잡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6,5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올라오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냐? 바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한 번 더 보고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 저는 들고 가실 수 있다면 아마 들고 가실 겁니다. 매도하실 마음은 없을 것 같아서 들고 가실 수 있다면 일단은 들고 가시는데 6,500원이라는 가격대에 오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뭐 절반이 아니라요.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단 현금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두 종목에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묶여 있으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또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6,500원 구간에 오면 그래도 보유 물량이 한 20에서 30%는 꼭 손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을 한번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저는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참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819번님께서 리더스 코스메틱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980원에 비중 40%세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아마 지난주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오늘 그래도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달려줬거든요. 네. 화장품주 지금은 이제 보내줘야 될 텐지 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우리가 좀 화장품 섹터를 단순하게 기업의 명칭만 보고 또는 테마군 안에 화장품 기업이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정기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요, 전체 매출 포지션의 한 22%가 화장품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골판지 사업 매출이 몇 프로죠? 75%. 이 회사는 무늬만 화장품 회사죠. 그런데 1분기 실적 기준을 보니까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화장품의 수출로 실적 호전하고 그렇게 많은 화장품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럼에도 계속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는 1분기에 애석하게도 영업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사업 부분에 관련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테마군 안에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좀 상승했던 배경들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지난 8월 18일 4,090원이 고가였어요. 아마 시청자님의 현재 이 매수 구간이 한 3,990원대인가요? 이 구간이면 지금 상당히 좀 일봉상 주가에도 고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터치했던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대폭 좀 줄였어야 되는데 다소 그 시점이 좀 더 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 추세선도 지금 3,470원을 추가적으로 좀 이탈한다면 여기서 추세적으로는 한 3,200원대까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는 관점에서 저는 리스크 대응을 일부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이 화장품 실적이나 화장품 섹터의 어떤 훈풍들을 좀 더 기대해 본다면 여기서 반등시 저는 비중을 대폭 좀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장품주를 접근할 때 단순하게 화장품사에 대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더 재무제표라든가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구성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두 종목 상담이 돌아왔습니다. 이구호님인데 한화오션은 33,000원 5% 비중이고요. 현대모비스가 233,000원의 비중이 27%라고 하십니다.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두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섹터지만 포트 상담 느낌으로 도와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나오션 비중 5%. 더 사셔도 저는 괜찮다 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추가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LNG 선박이 왜 많이 이렇게 수주가 되는지 그 이면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이제 조선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천연가스 이야기 또 반도체 이야기를 왜 해야 될 것 같냐면 네. 반도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재생은 짧아도 3년 뒤에 가동이 됩니다. 원전도, 풍력도, 태양광도. 그럼 지금 당장 AI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SOFC도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된 거고, 1차원적으로는 천연가스가 그 공급을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보니 천연가스의 이제 물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천연가스를 실어 날라야 하는 배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라든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남은 뭐 추가로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더 매수가 가능하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현대차, 기아가 가면 현대모비스도 뭐 시간차는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저도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네. 같은 기간 안에 5% 올라가는 종목을 트레이딩 할 거냐, 20% 올라가는 종목을 트레이딩 할 거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에 100은 다 후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뭐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 매수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오히려 SL 혹은 화신과 같은 기업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동차 부품주 아까 또 찍어주셨듯이 네. 좀 대안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이구호님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필로틱스. 피롭틱스요. 예, 네. 필로틱스 60% 27,950원. 아,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며칠 됐어요. 아. 한 주일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어서 우리 청자님 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예.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중립도 있네요. 네, 그럼 변영인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최근에 뭐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주가 상승세 정말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지금 매수 타점 괜찮을까요? 매수 타점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오. 다만 지금 비중이 60%시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비중을 매수한다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주의 수급 변동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금 시세가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손실폭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의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비중 대응을 너무 잘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약간 경계 심리로서 관망세로 좀 일관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수급이 좀 정치됐던 측면들이 상승 탄력도를 좀 더 제한시켰던 부분들. 여기에 필옵틱스가 지금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TGV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한다.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겠지만 유리기판이 양산되는 시점에 대한 장비 수요 기대감들이 우리가 과거에 H반도체 부분에 TSV 공정 관련해서 한비반도체가 폭등 시세를 좀 냈던 것과 좀 유사한 흐름들로 좀 많이 좀 비교를 하는 경향도 좀 있지만 이 회사의 전체 매출 포지션의 80%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장비에서 좀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추세 이탈은 좀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낙폭 과대로 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되고 있지만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가 좀 돌입되는 구간에선 비중을 한 15% 정도만 좀 유지를 하고 난 이후에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시면서 지금처럼 낙폭이 확대된 구간에 조금씩 분할 매수 또는 상승폭이 좀 더 큰 구간에는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대응 전략이 좀 더 유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매수했던 단가 부근들이 15,000원에서 뭐 2만 원대 미만에서 좀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현재 비중을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겠지만 다소 고가에 진입했을 때는 무리하게 많은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리스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롭틱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제 한미 반도체 네. 내가 먼저 번에 15번 2,500 간 걸 저 간다고 안 팔았다가 아, 다시 새로 샀기 때문에 저 단가가 높아져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갈 수 있는가? 먼저 15만원까지 갔다가도 또 빠지대.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고 매수가는 14만 300원이에요.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아이고 먼저기 빠져갖고 다시 내가 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바람에 갖고 네네. 저게 아, 단가가 더 그러니까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13만 몇천 원에 샀었는데.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거의 매수가랑 비슷하게 종가 형성했는데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상승은 크게 의미가 없죠. 아. 네, 일단 시청자분 새벽 5시에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시간의 거래에서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나라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들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만약 내일 엔비디아 상승과 연동이 되면 4월 달에 기록했던 15만 3천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조정 없이 쉼 없이 너무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지만 주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일 15만 3,200원을 돌파하면서 뭐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가게 되면 저는 조금씩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식수가 100주라면 100주를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주에서 70주 정도는 수익 구간에서 저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한 횡보 구간이 나오면 이번에 매도한 비중을 다시 채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그냥 너무 지고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을 꼭 챙기시고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또 전략도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 해결되셨을까요? 네네, 그거 네. 저기 먼저 번에는 13만 몇천 샀다 다시 높이 사고 14만 300원이거든. 14만 300원인데 네. 먼저 15번에 왔다가 도로 빠지더라고. 에이 모르겠다고 난 뒀거든요. 근데 네. 16만 원 간다고 나오고 원래 그때까지 가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아, 네.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좀 수익 많이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갖고 또 하이닉스도 또 18만 원에 산 거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현대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원에 20%요. 뭐 어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2년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예, 거죠? 홀딩 해야 되는지요? 네.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나 네. 힘있게 또 근근하게 들어오셨네요. 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현대차가 애플카 이슈 있었던 때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2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아.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참 고대했던 순간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3분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실적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역행했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였으니까 9월 기점의 주가가 바로 요 구간인데요. 자, 9월 기점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좀 하락했던 흐름들, 소폭 하방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올해 1월 기점을 해서 2월과 해서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는 양상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현대차의 고유 가치, 현대차의 미래 가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여기서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마음고생을 좀 했던 종목이었고 단기 추세선을 저는 한 26만 5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6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시고 만약에 26만 5천 원을 위협한다면 비중을 5% 정도만 남기시고 15%는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시청자님이 보유했던 단가보다 항상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한 중기 목표가를 한 34만 원대로 좀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단기에 3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급의 어떤 변동성들을 우리가 좀 감내를 해야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2년 동안에 굉장히 고가 부근에서의 어떤 이 보유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확보된 현금을 내가 보유했던 평단가 미만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드디어 또 수익 중이신데 시청자님 조금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 종목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409번님께서 고려아연 가지고 계세요. 45만 원대에 들어가셨고 비중을 80%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그래도 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려아연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은데 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쵸.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메탈 가격 상승, 여기 이제 환율까지 지금 고려 아연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이제 자회사에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 아연에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 53만 원대, 그러니까 54만 원대 박스 상단을 바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만약 비중이 30% 이내라면 이러한 어떤 저항을 막고 밀려 내려오는 거 상관없이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비중이 80%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중이 많을 때 투자자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참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보유 물량이 한 20에서 30%는 그냥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차 상승을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55만 원대를 제가 목표로 이제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제 55만 원대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돌파를 하느냐, 그냥 단순 수급만 가지고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몰랐었던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60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1차는 55만 원, 2차는 60만 원의 목표가를 좀 드리겠지만 앞서서 한번 강조드렸다시피 비중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구간에서 일정 부분은 꼭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60만 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쵸.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중이신데요. 또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아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크라우드웍스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32,50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을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클라우드웍스에 대한 실적을 좀 아직은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AI 플랫폼, AI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들이 수익 모델로 좀 창출되기까지에 대한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 뭔가 성과를 좀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AI 산업이 개화가 되고 있고 여기서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는 관점에서 빠르게 서비스화를 이뤄낸다면 클라우드웍스의 경우에는 시장 선정 관점에서 굉장히 기술력은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하방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지만 저는 21,000원 이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시가총액이 1,000억을 좀 하회하고 있는 969억 원. 많이 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AI 관련된 전략, AI 모멘텀들이 다시금 좀 부각되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수급 유입에 따른 이 시세 확장성들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는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진입가액이 한 32,600원대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이 괴리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좀 관망 기회를 좀 제시해드리면서 아마 반등이 주는 구간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저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술력 관점에서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